아침 식사가 당신의 건강을 지탱하는 근육과 혈관을 은밀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0세가 넘었는데도 발기력 저하, 기력 저하, 허리 아래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나이가 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침 식사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아침 식사가 사타구니로 가는 건강한 혈류를 촉진하거나 오히려 더 제한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간단한 음식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남성 건강 전문의인 마리아 카이아트 박사입니다. 비뇨기과와 연령 관련 성기능 저하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저는 전국에서 나이가 들면서 성생활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수천 명의 남성을 진료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발견한 사실은 훨씬 더 희망적이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하체 혈액순환을 회복하고 싶어 하지만 적절한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도구는 알약이나 처방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간단한 5가지 아침 식사에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남성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은 아마 몰랐을 음식들 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사용법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5가지 간단한 재료로 어떻게 하체의 혈류를 촉진하고 골반 근육 조직을 강화하고 부작용 없이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조합을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활력을 되찾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진심으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음을 켜주세요. 60세 이상 남성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다른 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1을,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0을 입력해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피드백은 여러분의 필요에 맞춰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아마 이미 냉장고에 있을 법한 음식이지만 몇 년 동안 그 효능을 간과했을지도 모르는 음식이죠. 간단하고 익숙하며 적절한 시간에 먹으면 가장 중요한 부위의 혈류와 근육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60세 이후 혈액순환을 회복하는 데 자연이 선사하는 최고의 에너지원, 플레인 요구르트입니다. 재료 1번, 플레인 요거트, 네이처스 서큘레이션 스타터. 60세가 넘은 남자들이 제 앞에 앉아 좌절하고 당황하고 왜 아랫배가 예전 같지 않은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조차 없습니다. 제가 그들의 식단에 대해 물을 때마다 거의 대부분 어깨를 으쓱하며 선생님, 아침에 커피만 마시고 생각나면 토스트 한 조각도 먹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특히 이 나이에 그들의 몸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아주 특정한 영양소를 갈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양소의 가장 강력한 공급원 중 하나는 바로 평생 냉장고에 넣어둔 플레인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는 가벼운 간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60세 이상의 남성이 플레인 요구르트를 규칙적으로 섭취하지 않는다면 하체의 혈류와 근력을 회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자연 요법 중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단백질, 그리고 칼슘에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혈관을 막히게 하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단백질과 칼슘은 골반 저근을 강화합니다. 골반 저근은 발기를 돕고 소변의 흐름을 조절하며 하루 종일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이 근육들이 가장 먼저 손상됩니다. 하지만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근육들에 제대로 에너지를 공급하면 몸이 반응합니다. 더 안정감을 느끼고 경련이나 저림이 줄어들며 친밀한 순간에도 자신감을 되찾게 됩니다. 약 때문이 아니라 혈액순환이 다시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65세 제임스라는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2년 넘게 아침 발기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매일 아침 플레인 요구르트 한 그릇에 꿀을 살짝 곁들인 아침 식사로 바꾼 지 4주도 채 되지 않아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깨어났는데 다시 40살이 된 것 같았어요. 몸에 정말 필요한 것을 제때 공급하는 것이 바로 그 힘입니다. 재료 번호 2. 아몬드가 들어간 퀴노아, 동맥 청소제. 제 사무실에서 혈액순환 불량, 발기부전, 또는 하체의 지속적인 답답함을 호소하는 노인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단순히 약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아침 식사에 대해 묻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침 식사는 아예 없거나 설탕과 탄수화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대신 추천하는 것은 너무 단순해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믿어보세요. 아몬드를 얹은 따뜻한 퀴노아 한 그릇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퀴노아는 그 자체만으로도 노화된 동맥에 강력한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관을 이완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0세 이상 남성에게 이러한 혈액순환 지원은 단순히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아몬드를 더하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몬드에는 혈관을 이완하고 염증을 줄이며 더 부드럽고 원활한 혈류를 촉진하는 영양소인 건강한 지방, 비타민 E,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은 심장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한 발기를 얻고 유지하는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9세의 로버트라는 분이 은퇴 후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친밀감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설탕이 많이 든 시리얼을 아몬드, 블루베리, 계피를 약간 넣은 퀴노아로 바꾸라고 설득했습니다. 2주 만에 다리가 가벼워졌고 한 달 만에 잠도 더 잘 자고 아침에도 더 활기차게 깨어났으며 침실 안팎에서 그 효과를 느꼈습니다. 선생님, 그가 웃으며 말했다. 퀴노아 한 그릇으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먹는 음식이 하루 종일 혈류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이 간단한 조합을 따뜻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 먹으면 동맥이 열려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을 남자답게 느끼게 해주는 근육과 신경에 영양을 공급할 시간입니다. 이제 혈액순환을 한 단계 더 강화할 준비가 되셨다면 천연 비아그라처럼 작용하지만 부작용은 없는 과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간과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섭취하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과일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료 번호 3. 침실 과일, 석류. 63세 환자 마이클에게 아침에 석류를 먹으라고 했을 때 그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는 웃으며 선생님, 저는 그냥 멋진 파티 간식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몰랐던 것은 석류가 특히 가장 중요한 부위의 혈류를 회복하는 데 있어 자연이 가장 과소평가한 도구 중 하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석류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산화질소를 증가시키는 항산화제로 혈관을 확장하고 사타구니로 더 많은 혈류를 공급하는 화합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는 흔히 사용되는 발기부전 치료제와 동일한 생물학적 경로이지만 이번에는 약물 대신 음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게다가 효과도 빠릅니다. 저는 환자들이 석류를 섭취한 지 일주일 만에 발기력이 좋아지고 아침 발기가 더 강해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몸이 원래 의도한 대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는 건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합성약도, 부작용도 없이 아침 식탁에서 바로 나오는 순수한 혈액순환 지원 효과만 있으면 되니까요. 2주 후 마이클이 전화해서 말했어요. 석류 때문인지 아니면 드디어 아침을 먹기 시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뭔가가 깨어나고 있어. 우리는 둘 다 웃었지만 사실 마이클은 상상이 아니었어요. 폴리페놀이 제 역할을 해서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처음부터 촉진했던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그들은 혼자 짊어지고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냥 감내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 건강을 보호하고 몸을 재훈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약간의 인식, 약간의 인내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이 자신의 몸을 존중하려는 의지뿐입니다. 신경 손상이 심각한 만큼 제가 네 번째 실수에서 공유하려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이며 제가 치료해본 거의 모든 남성에게 조용히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시청 중이시고 이 통찰력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한 번을 입력하여 여전히 공감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가 봅시다. 실수 4. 감정적 층 무시, 외로움과 수치심. 이건 좀처럼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말이지만 저는 매일 남자들의 얼굴에 새겨진 이 말을 봅니다. 단순히 섹스나 쾌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면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든 남자들이 왜 더 이상 자위행위를 하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욕망이나 친밀감 때문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고 고요함을 마비시키고 한때는 활기와 웃음, 그리고 옆에 있는 누군가로 가득했던 공간을 채우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많은 나이든 남성들이 자위행위를 통해 관계를 맺기보다는 도피처로 삼습니다. 침묵, 접촉의 부재, 혼자라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죠. 가장 심각한 것은 그들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조용한 일상처럼,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상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서적 연결 없이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친밀함 없이 해소를 추구하도록 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립을 선호하고 취약성을 회피하고 친밀함의 가능성조차 밀어내도록 뇌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있다면 파트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도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치심이 찾아옵니다. 한때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그 행동이 왜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조금 슬프게 느껴지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고립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74세의 호랍이었던 한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제가 그리운 건 섹스가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피부, 그리고 그저 그녀가 곁에 있어주는 것뿐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위행위를 통해 관계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마침내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남성 모임에 가입하고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으며
오랜 친구들에게 연락하기까지 했습니다. 여전히 자위행위를 했지만 이제는 외로움이 아닌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 되었습니다. 이건 거의 모든 사람이 배우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셀프터치는 온전한 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행할 때 감정적이고 심지어 영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숨겨진 습관이 아닌 마음 챙김의 행위가 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고립의 정서적 대가가 무거운 지금, 5번째 실수는 우리를 훨씬 더 시급한 문제, 바로 신체 건강으로 이끕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전립선, 심장,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수 5. 개인적인 문제라고 가정하는 것, 전립선 및 심장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은 아마도 가장 오해받는 부분일 겁니다. 사생활이라는 개념 뒤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적인 행동이 자신의 마음 외에는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닥터, 제 몸이에요. 오라고 말하죠. 아무도 해치지 않아요. 저도 그 논리를 이해합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적인 습관조차도 매우 실질적이고 육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에 더욱 그렇습니다. 수년에 걸쳐 저는 불균형적인 자위 습관과 전립선, 심혈관 기능, 그리고 에너지 수치 문제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위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자위를 너무 자주, 강박적으로 또는 적절한 신체 관리 없이 할 때 그것은 신체에 숨겨진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 남성은 특히 이러한 증상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혈류, 호르몬 수치, 조직 재생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예전만큼 회복력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골반 불편감, 야간 요실금 증가, 심지어 약간의 혈압 상승까지 경험하는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저희는 환자들의 생활 습관, 식단, 약물 복용을 검토한 후 개인적인 생활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환자들이 요실금 빈도를 조절하고 수분 섭취, 골반적인 운동, 회복 시간을 추가하자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신사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실 우리 몸은 신체적 행동과 감정적, 호르몬적 반응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정은 혈류, 호르몬 분비, 수면 패턴, 그리고 심지어 염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이미 더 예민해지면 그 영향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 조용히 활력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활력을 북돋아주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한다면 자기 만족은 노화의 건강한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을 무시한다면 어떨까요? 너무 많은 남성들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감수합니다. 마지막 생각, 몸의 말을 듣고 힘을 되찾으세요. 이제 가장 큰 실수 5가지를 살펴보았으니 결론에서 제가 공유하려는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의 노화, 남성성, 자존감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위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으로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몸을 무시하고 불편함을 무시하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침묵을 지키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침묵, 즉 나중에 해결하자라는 내면화된 믿음이야말로 가장 심각하고 어쩌면 가장 만연한 오류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남성들과 함께 일해왔는데 제가 계속해서 목격한 한 가지 패턴이 있다면 우리 대부분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섹스, 노화 또는 취약성과 관련된 어떤 일이든 말입니다. 우리는 이를 견뎌냅니다. 불편함에 적응합니다. 우리는 낮은 에너지, 불안한 수면, 감각 감소 또는 감정의 무감각함을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정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 수천 명의 남성들에게 했던 말을 해드리죠. 노화는 자연스럽지만 고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섹스가 삶에 살아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추억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노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몸이 관심, 균형, 존중을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자위처럼 사적인 방식으로라도 자신을 돌보는 방식을 바꿀 때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포르노에 의존하고 수면 보조제로 사용하고 과도한 신체적 압박을 가하고 감정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생리적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등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실수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묻지 않습니다. 남성 건강에 대한 대부분의 대화는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에서 그칩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 당신의 몸, 그리고 당신의 성에 대한 이 더 깊은 대화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배우고 공유한 소중한 인생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웰빙을 되찾는데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들이 강력한 변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혼 생활에 다시 불이 붙는 것도 보았고, 무감각했던 남성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피임약이나 수술, 혹은 극적인 변화 때문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존중하며 자신을 더 의식적으로 돌보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한 걸음, 딱 한 걸음만 내디드세요. 화면 의존도를 줄이는 것일 수도 있고 시간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외로움을 느끼고 습관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이 글은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힘, 명료함, 자존감을 되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늙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자신답게 느끼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공감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같은 남성분들이 아직 듣지 못했던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친구, 형제, 또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면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싶다면 0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여러분을 진정으로 응원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니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 봅시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